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인도 8조 원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국이 주목받는 상황. 중국 포위하는 비대칭 전략 무기가 구축되어 시진핑 경합 방산 시장에 큰손 인도가 사랑에 빠진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방산 강국 코리아인데요.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인 인도는 이미 한국의 명품 자주포 K9 백문을 수입했으며 앞으로 3조 원 규모의 대공 유도 무기와 8조 원 규모의 잠수함 등 한국산 무기 수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수입된 한국산 무기들은 중국을 상대로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여 중국도 때리면서 돈도 버는 그야말로 일석이조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 인도는 파키스탄과 국경 분쟁에 K9을 동원해 파키스탄이 수입한 중국산 자주포 SH-15와 맞붙은 적이 있는데요. K9 열문이 중국산 자주포 36문을 그야말로 갸차발랐고 이에 크게 만족한 인도는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까지 했습니다. 납품 시기가 예정보다 당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관리 능력 아래 K9에 예정된 수량을 모두 납품 완료하였으며 또한 현저히 적은 불량률을 보여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상당히 흡족했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차기 잠수함 구축 사업에서도 인도는 한국의 대우조선해 향해 잠수함 입찰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인도는 옛 소련의 킬로 877 EKM 버전 8척과 독일 209 1500형 버전 4척을 수입해 주력으로 운용 중인데 노후화된 잠수함 12척 전량을 신형 AIP 잠수함으로 대체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P는 외부 공기 공급이 불가능한 잠수함의 수중 운용 환경에서 자망 중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으로 잠수함의 자망 기간을 좌우합니다. 인도의 잠수함 도입 사업의 전체 예산이 20조 이상으로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인도는 3차로 나눠 6척씩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1차 사업은 프랑스의 스콜펜급 잠수함이 3조 원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현재 4척이 진수되고 2척이 취역한 상태인데요. 스콜펜급은 준수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1800톤도 채 되지 않는 소형 잠수함으로 인도 해군이 요구하는 작전 능력을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었고 인도는 2차 사업에서 보다 더 강력한 성능의 대형 잠수함을 들여올 생각입니다. 이에 한국 대우조선해양이 DSME 3000 잠수함을 제안한 것이죠. 사업 규모는 1차의 2배가 넘는 무려 75억 달러, 8조 9200억 원으로 당연히 세계 각국 주요 잠수함 메이커는 모조리 입찰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수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잠수함의 성능, 후속 처리, 기업 신뢰도, 무장 체계 등 모든 면에서 대우조선해양의 DSME 3000이 크게 앞서고 있다고 분석하며 시진핑 딸이 모디 총리 아들과 결혼하는 급의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도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8조 원의 예산으로 6척의 최고 수준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우선 스페인의 조선업체 나반티아는 S80을 개량한 S80 플러스를 제안하였는데요. 수중 배수량 3777톤으로 이번 입찰 참가 후보 가운데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잠수함은 경쟁 모델 가운데 지상 타격 능력이 가장 떨어지고 스페인 해군 납품 과정에서 설계 결함이 발생해 시운전 중 침몰할 뻔한 적이 있으며 심지어 재설계 과정에서도 기술력의 한계를 보이기도 하여 수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눈 감아봐. 그게 니 미래야. 또한 1차 사업을 수주했던 프랑스의 DCNS는 에탄올을 사용하는 메스마 AIP 모델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연료전지 기반의 AIP보다 부피가 크고 출력이 떨어져 이 모델의 실제 수중 자막 능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군이 중점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차세대 AIP 시스템인 만큼 프랑스 DCNS는 인도 입장에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탈락. 잠수함 강국 러시아 루빈도 참가하였습니다. 루빈은 라다급 잠수함의 수출형인 아무르급의 하이 모델 아무르 1650을 제안하였는데요. 이 잠수함은 수중 배수량이 2700톤에 이르는 대형 잠수함이며 선체 후방에 수직 발사기를 탑재해 순항 미사일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잠수함을 도입하는 인도가 굳이 러시아 잠수함을 도입할지가 의문입니다. 요즘 인도 추세가 방산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중국이 위안급 잠수함을 설계할 때 러시아가 잠수함 기술 자료를 건네주기도 한 부분이 신경 쓰일 것입니다. 뭐 중국에 건네준 건지 뺏긴 건지 아니면 뺏긴 김에 그냥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유로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유력한 수주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도산 안창호 배치 1의 성능을 한 단계 더 높인 개량형 DS
DSM이 3000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잠수함이 득을대는 동북아 해양에서 압도적인 전력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한 도상 안창호급은 연안 방어 임무 정도에 특화된 다른 경제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DSM이 3000 모델은 수중 배수량 3705톤으로 역시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며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연료전지 기반 AIP를 탑재해 1개월에 가까운 수중 자막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속 자막 능력에서부터 경쟁 모델과 비교되지 않는 수준이죠. 자막 속도 또한 20노트로서 경쟁 모델 중 가장 빠르며 고품질 HY100 고장 역광을 사용해 300m급까지 안정적으로 자망할 수 있는 우수한 자막 능력도 갖췄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무장체계 능력이죠. DSM의 모델은 현존하는 어뢰발사관 중에 가장 첨단 기술이라 할 수 있는 ATP 방식의 어뢰발사관 6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ATP 방식은 방사소음도 적지만 다른 방식보다 부피가 작아 공간 운용 효율이 높으며 현존 어뢰발사관 방식 가운데 가장 빠른 연속 발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뢰 발사관에서는 최강 화력의 중어뢰인 사거리 50km급 범상어 중어뢰와 하품 블록 2 버전이 탑재되며 이와 별개로 선체 상단에 수직 발사관이 설치되어 사거리 1500km급 순항 미사일 12발 또는 800km급 탄도 미사일 6발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인도 잠수함 수주 사업에 제안한 모든 잠수함 중 유일하게 SLBM이 탑재되어 있는 잠수함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상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는 한국 기업 특유의 사업관리 능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맛집이어도 서비스가 좋지 못하다면 또 가고 싶지 않죠. 방산 맛집 한국의 서비스에 이미 매료된 인도는 단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K9 현지 공장을 방문한 인도 총리는 한국 방산 업체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보여주었고, 이는 DSME가 이번 사업을 수주하는데 유명의 이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주 금액 8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국민으로서 큰 행복감을 받지만 그보다 더한 행복은 바로 중국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강력한 비대칭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있죠. 만약 1억을 현금으로 받게 돼 중국이 16개국으로 쪼개지기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중국을 쪼갤 것입니다. 중국 망하는 것만큼 제3을 기쁘게 하는 것도 없어요.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중국 봉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쿼드의 핵심 멤버입니다. 달리 말하면 한국이 인도에 판매하는 잠수함은 강력한 대중 전략 무기가 될 것이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서해 공정과 해군 굴기 그리고 해상 영유권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상 전력의 대대적인 증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형 항공모함을 필두로 항모 전단이 구축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차세대 이지스함인 KDDX와 비대칭 전략 무기인 SLBM 기반 잠수함이 개발 건조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에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상황입니다. 이미 북한도 핵잠수함 개발을 선포한 이상 한국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2020년 8월 10일 국방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21에서 25 국방중기 계획 수립에 3600급 미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함선이 핵잠수함으로 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7월 말 당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이라고 설명해 핵잠임을 확인했습니다. 전략계획 노출이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동북아 특성상 이미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과거 미사일 개발사, 함정 매수량 축소 발표 등을 봐도 이러한 부분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볼 때 국방중기 계획에서 2026년 이후 전력화되는 것으로 제시된 3600톤급 잠수함은 리튬이온식 재래식 추진체계를 쓰는 4-6번 함이고 안창호급의 나머지 3척 7에서 9번 함은 4000톤급의 원자력 잠수함으로 건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토 수호는 국민의 생명보호만큼이나 중차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중국은 대놓고 해상 경계선을 무시하고 있으며 영토적 약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묘망 동방주간에서는 한국 논리대로 35만 제곱킬로미터의 서해를 등거리성 원칙대로 나누면 절반인 18만 제곱킬로미터가 남북한으로 넘어가 분쟁 소지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25만 제곱킬로미터 해역을 차지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짓거렸는데 이는 서해 전체의 71%로 남중국해 구단선과 같은 억지 주장입니다. 떼국 아니랄까봐 떼쓰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또 뭐냐, 해상 경계를 인구와 경제 규모까지 고려해 정해야 한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해상 경계를 인구로 결정할 거면 중국은 어떤 바다도 가질 수가 없다, 중국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넣어
넣어달라셨는데 요즘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같은 중국의 서해 공정은 2012년 시진핑이 해양강국 건설을 외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2017년 핑핑이가 또다시 해양강국 가속화를 주문하자 중국 측 침범은 심해졌습니다. 수년 내에 남중국해와 제7광구 지역은 우리의 국가 경제와 안보가 걸린 첨예한 분쟁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남중국해에 있는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 군사기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몇 년 뒤에는 중국이 서해에 시멘트를 붓지 않으란 법이 없죠. 한국의 상선들을 통제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압박하고 식민지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한미회담으로 얻어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잠수함 탑재 SLBM의 범위가 중국 본토 전역까지 확대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중국 해군 압박에 대응하면서 중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핵잠수함을 만들 때입니다. 우리가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중국, 일본과 제7광구의 해저 자원을 두고 쟁탈전을 벌일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7광구에는 엄청난 양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본과 맺은 한일 대륙붕 협정 때문에 2028년까지는 단독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8년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과의 해상 충돌도 불가피합니다.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싸구려지만 크기는 큰 랴오닝 항모를 보내며 무력 시위를 벌이겠죠. 이때 한국 핵잠수함이 적의 동태를 감시하며 만에 하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시 최고의 전력으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잠수함입니다. 워낙 뛰어난 성능으로 바다의 경운기라 불리는 중국 잠수함과 차원이 다른 정수성을 갖고 있으며 강력한 무장 능력까지 보유한 데다 이제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마저 풀리면서 그야말로 동북아 해상의 저승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뛰어난 가격 경쟁력으로 해외 수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인근 바다를 한국산 잠수함이 둘러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한국 서해 맞은편에 위치한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우리나라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서해에만 49개의 원자로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은 원전 사고를 겪은 후 바다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좌우로 난리 이런 난리도 없습니다. 당군 할아버지도 이럴 줄은 몰랐겠죠. 그러니 우리가 직접 대갈통을 부셔야 합니다. 한국의 바다를 어지럽히는 일본과 중국에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